자, 처음에는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고 나주편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나주 나와라 나와라 나와. 노벰버 15, 그러니까 1884년 11월 15일 나주 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네. 여기.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1월 15일 밤밤에 푹 자고 일어나니 7시 40분. 긴데 이 벌레가 없다. 주모가 여기 있는 덕분이다. 무슨 뜻일까? 8시 58분에 떠나다. 증권들이 밥 문제로 소동을 벌인다. 또 연말의 말 유크멀호시스에 대해서도 다툰다. 밥이 전날 반 것과 새 것이 섞여 있는 것이 발단이었다. 주모는 또 문제는 말을 먹이는 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이곳은 영말, 요크멀 또는 용말이다. 정부가 관리의 말을 먹이기 위하여 특별히 할당한 땅이다. 그런 땅을 영말이라 불렀던 모양이다. 조선시대의 용어는 무엇일까? 우리는 강을 따라 남서쪽으로 내려갔다. 여러 곳에 댐이 많이 있는데 그로써 호수 같은 것이 이루어져 있다. 그 주위에 많은 오리들이 기둥거리고 있다. 9시 28분 휴식. 다시 물길을 따라 계속 길을 간다. 언덕이 좁아진다. 경작지는 거의 없고 노란 풀들에 덮어 있다. 이 근처의 고개 마루는 가파르고 소나무가 곳곳에 우겨져 있다. 이 구간에는 큰 마을이 없다. 여기에서 물길이 동쪽으로 방향을 튼다. 이곳에 한때 나루터가 있었다. 강물은 여전히 호수처럼 넓어 폭이 100 정도에 이른다. 강 바닥에는 돌들이 팔려 있고 물고기가 그 사이에서 논다. 여기에서 왼쪽에 낭떠러지 뒤로 숲속에 마을이 하나 있다. 까마귀들이 파악가악 온다. 일본에서도 그러던데. 이 고장은 일본 같다. 덜 손질되어 있지만 일본은 무척 인위적이고 우리는 자연 그대로를 좋아하는데 포프가 양국의 그런 차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단지 포프는 조선에 앞서 일본 경험이 많으므로 일본이 거울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닐까? 10시 2분부터 10시 10분 휴식. 10시 10분부터 우리는 강을 따라 남동동 쪽으로 길을 가다가 10시 38분에 강을 건넜다. 언덕의 북쪽 면에서는 농사를 짓고 있으나 흔한 광경은 아니다. 마을이 한둘밖에 보이지 않고 그 규모도 매우 작다. 나주에서 온 레인 파인. 이 다리에 나타난다. 그가 앞장선다. 풍광이 수려하다. 꼭대기에는 초목이 우거져 있다. 남동동 쪽 전의 마람으로 높은 상봉우리가 보이는데 꼭대기에 구름이 걸려 있다. 매우 쾌적한 날씨. 수심이 매우 낮은 강물이 굽이굽이 흐른다. 굳이 밝힌다면 강은 너비가 40피트, 깊이가 2.5피트이고 유속은 6노트이다. 인가와 사람의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어 적막한 모습이다. 10시 40분에 5분간 휴식. 남남서 방향 언덕 아래로 계속 나아가다. 여기에는 들판의 서쪽으로 마을이 많다. 마을 인근에는 매우 아름다운 대나무 숲이 많다. 연도에는 논이 거의 없다. 그러나 밀밭이 썩 많다. 어제부터 보니 길 옆과 동네 안에 8채 내지 10채의 새 집을 짓고 있는 중이다. 지금 나주 쪽에 들어오는데 조지 포크는 1884년 11월 15일 지금 장성 쪽에서 나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주를 거쳐서 나중에 남평으로 해서 광주로 가는 코스를 거치고 있더라고요. 그 지역 지리 전공하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옛날 길로 온다면 그게 맞대요.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보니 길 옆과 동네 안에 8채 내지 10채의 새 집을 짓고 있는 중이다. 여기 오는 도중에는 주막, 설막과 동네가 모두 길에서 떨어져 있다. 그래서 증꾼들이 욕을 퍼부어댄다.
목화 송봉치를 북쪽으로 운반하는 것을 보았다. 가옥은 여기 오니 좀 나은 편이다. 집이 높은 편인데 대부분 대나무 때문인 것 같다. 여기에서 11시 53분부터 12시 12분까지 쉬다. 나주까지는 30리 길이다. 우리는 아까 휴식을 취한 뒤로는 방향을 바꾸어 남쪽 그리고 동쪽 방향으로 갔다. 계곡을 지나 낮은 다리를 건넜다. 그리고 낮은 구릉지대로 들어갔다. 검은 흙이 눈에 뜨인다. 잘 경작되어 있다. 늦은 추수 모습도 보인다. 여기서부터 남동향을 바라보면서 낮은 지대로 내려와 넓은 평야를 건넌다. 주위에 굉장히 많은 파마귀 검정새가 있다. 작은 새들도 무척 많다. 오늘 오전에는 방에 야생 오리들이 매우 많았다. 1시 55분 내주막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나주까지는 10리 길이다. 3시 조금 전에 읍내 엄라에서 장교, 상표가 나타난다. 나는 배가 고프고 힘이 팔린다. 3시 45분에 떠났다. 여기서부터는 대체로 남행이다. 언덕이 많고 매우 잘 경작되어 있다. 내륙의 보통 농지보다 훨씬 잘 경작되어 있다. 황토 언덕이다. 골짜기는 대부분 버려져 있다. 대나무 숲이 서쪽 방향의 동네 이곳저곳에 굉장히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 가옥과 마을의 모습이 일본 지역과 매우 흡사하다. 대나무 울타리가 있는 것도 그렇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집이 일본보다 훨씬 궁색하다. 길은 상당히 좋다. 낮은 언덕을 가로질러 가니 나주성이 시야에 들어온다. 북면 성벽은 길이가 약 반 마일이고 높이는 20피트. 총 안이나 있는데 군데군데가 허물렸다. 전체적으로 고색창연한 분위기이다. 성벽은 언덕을 따라 달린다. 나주성이 얼마간 남았는데 악대와 무리가 나타난다. 나는 그들을 모두 멈추게 한 후 호미로 보냈다. 성문에 가까워지자 나는 그 너머로 큰 도시를 보게 되려니 하고 기대를 한다. 그러나 웬걸, 마치 형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는 고요한 들판이다. 집들이 몇 채 보일 뿐이다. 성벽 부근은 반마일 내지 4분위 3평방 마일 정도의 면적이다. 서쪽과 남서쪽으로는 작은 부분에만 성벽이 세워져 있다. 나주의 수공업에 대하여 하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가게 같은 것들이 보이려니 했다. 그러나 보지 못했다. 우리는 대문 근방에서 서쪽으로 간 다음 대로를 지나 남쪽으로 향했다. 관아 건물, 영문 빌딩스, 한국 건물 치고는 매우 높고 수로도 많다. 길은 좁고 집은 가난하다. 그래도 대나무와 철물, 마이언 있어 좀 나아 보인다. 몇몇 작은 건물에는 여러 채색 장식이 눈에 띄. 여기서 그 대나무와 철물이 있어 좀 나아 보인다 했는데 그 당시에 나주 관아에 대나무와 철물 좀 궁금하죠. 몇몇 작은 건물에는 여러 채색 장식이 눈에 뜨인다. 그러나 초라하기는 왜 일반이다. 나는 관아, 용문, 위북동 쪽에 있는 큰 관청 건물로 안내되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게 붙어 따라온다. 야단 법석이다. 여기에서 옷차림이 매우 요란스러운 아전들, 아촌, 이날 보더니 놀라는 기색이다. 아무런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허둥대며 몇 장의 깔개 매트를 바닥에 펴놓는다. 이건 이상한 일이다. 40리 밖에까지 나를 영접할 사람을 보냈지 않았는가. 하지만 한국 스타일이겠지 싶다. 지금 이게 지금 나주 지금 포크가 스케치한 나주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포크가 스케치한 나주. 지금 이쪽이 남문이고 이쪽이 남문이고 지금 이것이 남산이고 남산에 대한 묘사가 또 나오는데 아주 정확해요. 목사는 없다. 여기에서 40리 떨어진 참 매세곡을 거두러 갔다 한다. 전주, 함사가 나주로 나를 소개하는 편지를 썼다는 걸 알고 나는 민영에게 편지를 미리 여기로 보내지 않았다. 내일 전달해야겠다. 그러면 소란이 일어나겠지, 아마도. 민영익이 조지 포트의 여행을 돕기 위해 지방 관아에 소개 편지를 썼고 그걸 조지 포크가 지참하고 다니는 걸로 보인다.
민영에게 편지를 미리 행선지에 보내 놓으면 관아에서 굉장한 영접을 할 텐데 나주에서는 그걸 받아보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다. 아전이 쿰석희에게 전에 일본인 한 명이 여기 와서 엄청 말썽을 부린 적이 있다고 말한다. 무슨 말썽을 부렸을까? 그 시기에 여기까지 일본인이 음식을 2차례 들여왔는데 형편없다. 이걸 목사에게 이야기해줘야겠다. 그리고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포크가 기분이 나쁜 모양이다. 외교관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디스플레저 불쾌감을 표시한다는 게 있다. 불쾌하고 모욕적인 일을 당했을 때에는 내가 불쾌하다는 것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얼핏 이상해 보이지만 외교관은 자신이 사인이 아니라 나라를 대표하는 신분이어서 홀대나 모욕을 당하고도 가만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포크는 지금 아마 미국을 뭘로 보고 라는 심리가 있는지도. 다음 귀절은 이전의 상황인 듯. 나는 마을 끝에서 조그마한 돌무더기, 불교도들 다 쌓여 있는 걸 보았다. 나주시로 들어오는 구역에서 선앙당, 소남탕이 보였는데 사람은 없었다. 기념비석이 보이지 않는다. 이건 참 이상하다. 아마도 기념비석은 남문 밖에 있겠다. 새된 목소리가 길게 난다. 나팔 소리가 귀청을 때리며 점점 커진다. 목사가 납신다고 알리는 거였다. 나는 잠을 자러 갔다. 목이 들어와 내 패스포트를 가지고 목사에게 갔다. 뒤를 읽어보면 포프가 잠자고 있을 때 목이 들어와 포프의 여권을 가지고 나간 것 같다. 나는 깨어나 목을 오랫동안 기다린다. 10시까지 기다리다가 다시 잠이 든다. 시끄러운 소란에 깨어나 보니 자정이다. 나는 목과 술을 불러들인다. 그들에게 한바탕 야단을 쳤다. 목에게는 자신의 주인을 목사에게 보고하지도 않았고 게다가 내게 말도 않고 패스포트를 가지고 간 점에 대해 술에게는 위치 이탈하여 찾을 수 없었고 나의 잠자리를 돌보지 않은 점에 대하여 둘 모두에게는 밤중에 그토록 소란을 일도록 방치한 점에 대하여 그러자 두 사람은 목사가 말하길 우리가 도착했을 때 자기가 부재 중이어서 아마 불편하셨을 거라 했다나 그 말만 되풀이한다. 목사가 자정께에 음식을 보내왔다. 나는 속이 그리 좋지 않아 먹지 않았다. 11월 16일. 술이 내게 뜨거운 목욕물을 한 통 가져왔다. 기분 좋게 목욕을 했다. 목욕을 모르는 나라에서 이건 굉장한 일이다. 일찍 음식상이 들어온다. 그러나 음식상을 들여온 하인들은 음식상을 다시 가져가 나중에 드리라는 지시를 받는다. 그런 뒤 목사가 음식을 보고 나서 더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라는 영을 내린다. 그러면서 목사가 아전에게 한바탕 호통을 친다. 10시 30분경에 음식상이 출현한다. 밥상이 나오기 전이 음식이다. 네모 탁자인데 거기엔 광귤, 비터 오렌지, 설탕 조림, 죽순 요리, 찐 계란 조각, 통게, 통감, 차가운 소고기 조각, 깐 호도, 회와 다른 곡물을 섞은 강정, 꿀과 식초, 소주가 담긴 작은 롯세 주전자. 지금 이것도 참 재미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나주에서 나오는 밥상의 메뉴이니까. 물론 이제 전주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그 메뉴가 소개되어 있어요. 네모 탁자인데 거기엔 광귤, 비터 오렌지, 설탕 조림, 죽순 요리, 찐 계란 조각, 통게, 통감, 차가운 소고기 조각, 깐 호도, 회와 다른 곡물을 섞은 강정, 꿀과 식초, 소주가 담긴 작은 롯세 주전자. 나는 거차린 합천 회인사를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주를 가보련다. 뜬금없이 왜 이런 말을. 지금 아마 지도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목사가 나를 만나러 여기 오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정국으로 갈아입는다. 알고 보니 그가 아직 집에 있다고 한다. 나는 그를 찾기 위해 서둘러 나선다. 그를 길에서 만난다. 그로 하여금 되돌아가게 하여 그의 용문에서 그를 방문한다. 포크는 자신이 목사를 먼저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가 찾아온다고 하니 당황한다. 그런데 아직 목사가 출발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길을 나선다. 한편 목사는 포크를 방문하러 가는 중이다. 그렇게 둘이는 길 위에서 조우한다. 포크는 목사를 관청으로 되돌아가게 하여 거기에서 정식 예방을 한다. 그런 정황인 것 같다. 관청은 큰 관 같은 구조물이다. 높기는 한데 다른 곳처럼 거대하지는 않다. 이곳 관아 건물들은 모두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
내가 먼저 예방을 하는 것이 지당한 일이라고 그에게 설명한다. 그는 엄숙하면서도 사근사근하다. 그렇게 나쁜 음식을 내게 제공한 아전놈을 자기가 폐지하는 것은 오직 내가 그걸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서라고 설명한다. 나는 나의 방문으로 인해 누구라도 고초를 당하는 일이 생기면 몹시 마음이 좋지 않을 거라고 그에게 말한다. 그는 광모를 쓰고 있는데 나는 걷고 있는 게 그는 기이한 모양이다. 모든 서양인 조선 방문자들이 조선 남자들의 모자에 깊은 인상을 받음. 나는 이걸 해명했다. 그러나 이 노인은 내가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으로 처신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목사는 50세 정도 되어 보인다. 키가 크고 강건하고 거무스레하다. 그는 여기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한다. 초록색 옷가지를 두르고 있고 통상적인 관대를 몸에 조여 매고 있다. 그의 방, 집무실은 넓고 깨끗했다. 그 안에는 걸상이 많이 놓여 있고 그 주위에는 오칠, 친, 물 한 장 등속이 있다. 그의 졸개가 너무 무례하여 놀랐다. 목사는 내가 만난 많은 한국인들처럼 한국의 지리에 대하여 아는 게 많지 않았다. 아니 여느 사람들보다 그는 더욱 몰랐다. 당시 나주 목사가 좀 수준이 낮았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쭉 전주 목사도 나오고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나주 목사에 대한 평이 별로예요. 아니 여느 사람들보다 그는 더욱 몰랐다. 관아를 떠나면서 나는 그에게 악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때 호련히 내 앞에 서울의 환관 한 명이 나타나지 않는가. 환관은 변수와 나와 함께 공성을 거닐곤 했던 사람이다. 별표, 편저자주. 8월 13일 포프는 고종의 초청으로 경복궁 투어를 했는데 그때 변수, 최초의 방미 사절단의 일원 위 안내를 받았다. 나는 공성을 구석구석 둘러보았다. 아마도 한국을 방문했던 어떤 사람보다도 철저히 보았다. 굉장한 공성 이멘스 팔레스이다. 근 60에이커를 정하고 있고 모두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것은 지금 서울 이야기구나. 근 60에이커를 정하고 있고 모두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포프의 1884년 8월 12일 자 부모님 전상서. 나는 그를 보니 정말로 반가웠다. 그가 손을 내밀어 인사를 청하니 굉장히 인맨들리 고마웠다. 그는 여기 고향집을 방문하러 와 있다고 한다. 그는 내가 밥을 먹은 뒤 나를 찾아왔다. 그는 무척 즐거워한다. 그는 아는 게 많은 친구로 여행도 많이 했다. 내가 그에게 사냥칼을 보여주자 그의 눈에 성광이 일었다. 이건 신기하게도 한국인들의 시선을 잡아 끄는 것 같다. 그가 여기 나와 함께 있을 때 목사가 찾아왔다. 목사는 일본인 말고는 외국인을 본 적이 없다. 그는 내 소지품을 하나하나 흥미진진하게 어린애 같은 호기심으로 살펴본다. 그는 내 물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연필이 신기한 모양이었다. 연필 한 자루를 그에게 주었다. 목사는 옷차림이 별로 깨끗하지 않다. 분명 품격은 별로 없어 보인다. 낮은 출신으로 재물포의 챔사와 동료로 보인다. 목사는 자신도 구경을 아직 못했다면서 같이 가자고 한다. 우리는 남문까지 시내 구경을 잘했다. 남문에 올라가서 조망도 했다. 물론 물럭거라 꾼들 러너즈 위 무리도 앞장선다. 집안에서 내다보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려고 난리다. 그러나 집집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모두들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표정이다. 남문에서부터는 공간이 확 트이고 편안해 보인다. 관청 건물들은 일반 민가와 비교하면 불균형적으로 말도 안 되게 이미즈라벨리 커 거창해 보인다. 물럭거라 위 장이 말하길 성내에는 2000호의 집이 있다고 한다. 내 생각에 이건 과장인 것 같다. 그러나 남문 밖으로는 또 다른 그룹의 건물들이 있는데 근 400채는 되어 보인다. 그중 어떤 것은 관청 건물이다. 하나는 낡고 웅장한 드릴 파빌리온 영병대이다. 그곳으로 두 갈래 길이 나 있다. 길들은 네 개의 문을 향해 뻗어 있다. 길들이 용문 곁에 네 모 반듯한 공터에서 만난다. 용문 안에는 옛 사당 슈라인이 여럿 있는데 모두 철물 아이언이다. 내가 보기에 포크가 뭐를 아이언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 사당 혹은 그것과 상관없이 철물류가 많이 보인다는 뜻일까? 용문 바로 앞동쪽으로 매우 높고 웅장한 건물이 있는데 칵사, 그레이트 커트이다. 여기서 지금
가나 쪽에 뭔 사당이 있고 그런다는데 이게 아마 그 향교를 이야기할까? 잘 모르겠어요. 사당 혹은 그것과 상관없이 철물류가 많이 보인다는 뜻일까? 용문 바로 앞동쪽으로 매우 높고 웅장한 건물이 있는데 각사, 그레이트 쿼트이다. 각사. 나주는 이러저러한 제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소반, 소펜, 벽에, 필기용품, 이게 상당히 재밌는 거죠. 우리 나주가 제조업, 그러니까 소반, 베개, 필기용 부통, 뭐 도구, 촛대, 오칠 제품. 오칠은 또 나주골에서만 나온다고 했고, 상당히 흥미로운. 소반, 소펜, 벽에, 필기용품, 부품, 과도구, 벼루와 먹, 촛대 등등. 오칠 제품들, 오칠은 나주골에서만 나온다. 붉은색에 가까운 검정색 혹은 브라운색이다. 내가 본 모든 소품들은 오칠로 얇게 칠해져 있다. 칠을 많이 해놓은 것 같은데 매끄럽다. 나주는 또한 최상급 부채 산지로도 유명하다. 부채, 그게 접선,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접는 부채. 부채산지로도 유명한 게 있다고 하고, 한번 봅시다. 통영, 하프, 아구, 등지에서 부채가 나온다. 품질은 보통이다. 집안이 어디를 불문하고 전라도 사람들은 다른 어디에도 없는 손재주를 보여준다. 제품의 양이 상당할 것이 틀림없다. 서울의 관청에서 최장으로 치는 그런 품목들이 여기에서만 나오니까 나는 물건 만드는 곳을 찾아보았으나 보일 정도로 그 규모가 넓지 않다. 간의 수공업. 공인들은 자신의 오두막에서 만든다. 하나는 여기에서, 다른 하나는 저기에서 각각 만드는 것도 몇몇 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집들이 남문 밖에 많이 있다. 이 고장의 다른 곳에서도 물건을 만든다. 남문 밖의 지역은 낮은 구릉이 연이어 구르고 있다. 아름답다. 경작지가 많은데 대부분이 밀이다. 이곳의 밀밭과 하루 전 이 근방에서 보았던 밀밭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많다. 남쪽으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시냇물이 흐른다. 지도에 그 강이 보인다. 별표 편저자 쭉. 포프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도를 보고 있는 듯하다. 자신의 노트북에 스케치한 지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소유하고 있던 지도는 역시 당시 가장 상세한 대동여 지도였을 것 같다. 나주의 이 강이 나와 있는 그 지도를 확인해 봐야 할 듯. 그가 지명과 강과 산의 이름을 일일이 영어로 기록해 놓은 지도가 미국 지리협회에 소장되어 있다. 그 지도는 확실히 포프가 보았던 지도이므로 여기 남도 여행기를 그 지도와 대조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 이런 작업은 같이 하는 게 더 좋을 듯. 나그네는 자료를 제공하고 대조하는 예, 코멘트, 감상 같은 것은 같이 하고 고미숙은 박지원 열하일기에 대해 제법 흥미로운 책 그러나 좀 현학적이다. 나는 왜 꼭 현학적이어야 하는지 몰랐다. 어려운 서양 사상가의 용어를 꼭 빌려와야 하나. 쉬운 우리말 우리 글로 표현할 수 있는데도 물 썼던데 우리라고 조지 포프에 대하여 못하리라는 법 있을까? 여기까지 물 아마 바닷물. 이 들어오는데 5피트 정도에 불과하다. 무슨 길이를 말하는 것일까? 배가 10위 이상 가까이는 나주에 닿지 않는다. 이것도 그 당시에는 영산포까지 배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10리 이상 가까이는 나주에 닿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도 정확한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마일을 공인들은 자신의 오두막에서 만든다. 하나는 여기에서, 다른 하나는 공인들은 자신의 오두막에서 만든다. 하나는 여기에서, 다른 하나는 저기에서 각각 만드는 것도 몇몇 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집들이 남문 밖에 많이 있다. 이 고장의 다른 곳에서도 물건을 만든다. 남문 밖의 지역은 낮은 구릉이 연이어 구르고 있. 별표 편저자 쭉. 그가 소유하고 있던 여기까지 물 아마 바닷물. 이 들어오는데 5피트 정도에 불과하다. 무슨 길이를 말하는 것일까? 배가 10위 이상 가까이는 나주에 닿지 않는다. 배를 가장 가까이 될 수 있는 지점이 나주로부터 10위 밖이라는 뜻일까? 배가 닿는 곳은 마을의 서쪽으로 언덕의 발치에 아터프 보브 더길즈 있다. 여기 선착장 혹은 포구를 말함. 폭은 영상포. 에 상당히 큰 배들이 미공를 비롯한 곡식을 실으러 온다. 이건 서울로 가는 좋은 선이 아니다. 포프
강은 동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튼다. 그렇게 몇 마일을 흐르는 게 보인다. 강 언덕 쪽은 비옥하다.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데 잘 경작되어 있다. 나는 거기에서 마을을 9가지 세다가 그만두었다. 동쪽으로만 세웠지만 말이다. 이곳 사람들은 서울이나 충청도 사람들과 여러 차이점을 보인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얼른 보아도 이곳 사람들은 눈동자가 더 까맣다. 그 우리 나주 사람들이 눈동자가 더 까맸을까? 서울이나 충청도 사람들과 여러 차이점을 보인다는 걸 보니 그 DNA가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얼른 보아도 이곳 사람들은 눈동자가 더 까맣다. 나는 그런 눈동자를 여기에서 많이 보았다. 눈가 주름과 속눈썹은 아주 까맣고 두껍다. 제트 블랙앤드식. 지금 이 순간 전라도 사람의 눈동자를 현명한 눈으로 관찰하고 있는 포프의 모습이 떠오른다. 놀랍다. 관찰력. 전주에서부터 나는 키가 큰 사람을 보지 못했다. 사람은 모두 그 장소를 닮는 것 같다. 이 지방에서 나는 어딜 가나 매우 부드러운 타원형의 고운 얼굴을 보고 놀라곤 한다. 굉장히 잘생겼다. 화이트 핸드섬. 이들의 매우 까만 눈동자는 일반 한국 사람들보다 더 둥글고 더 작다. 또렷이 빛난다. 예리한 관찰, 아름다운 묘사이다. 이건 서양인의 전라도 사람에 대한 최초의 인상기이다. 어찌 가치가 없다고 할 손가. 전라도 도청이나 박물관 혹은 나주시청이나 박물관에는 이 귀절을 인용하여 걸어 놓아야 하지 않을까? 한글 서예가의 글씨로 내가 화가 나면 지금 포프가 묘사하고 있는 전라도 사람을 그리겠다. 그 얼굴과 눈동자 색깔까지 알려주고 있지 않는가? 나주의 가게들은 모두 볼품없다. 턱간, 웨츠드 호브 엘 같다. 소고기와 과일 혹은 소면, 초라한 종이 상자, 신발, 종이 등속을 팔고 있고 밝은 색깔의 실크 소품도 많다. 사람들이 목면 옷을 만들며 막대기로 콩덕콩덕 두드리는 소리가 진동한다. 이 고장에서 많은 목면이 제조되는 것 같다. 아, 이 착하고 재주 있고 잘생긴 사람들. 나라에서 착취와 박해만 하지 않았더라면. 양문으로부터 우리는 성벽을 따라 남산, 남진으로 갔다. 남산은 100피트 높이이다. 이곳에선 나는 나주시를 한 장 사진 찍었다. 지금 남산이 100피트, 그러니까 30m, 그 정도 높이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주시를 한 장 찍었다는데 나중에 보면 남평 쪽으로 가다가 물이 빠져가지고 사진들을 망치게 됩니다. 이건 아마 그 망쳐버린 것 같아요. 이곳에선 나는 나주시를 한 장 사진 찍었다. 17초 포프. 이것은 무슨 노출 시간일까? 목사와 군중 사진도 한 장 찍었다. 17초 포프. 양문에서는 나주시 사진을 2장 찍었다. 각각 16에서 17초. 사진을 찾아보아야겠다. 이곳에서 음식상이 들어왔으나 우리는 먹지 않았다. 숙소로 돌아간다. 목사가 손님을 접견하기 위해 돌아가야 한다고 해서. 손님은 남평에서 온 관리인데 이곳에서 내일 열리는 지방시험에 참석하기 위해 왔다. 시험 감독관. 숙소에서 저녁을 조용히 보내다. 일찍 잠자리에 들다. 11월 17일. 8시 기상, 찌뿌둥하다. 빗소리가 상쾌하다. 술이 날 깨우지 않았다. 어젯밤 가마꾼 포프요 과동네 사람들이 주막을 때려 부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 일로 4명이 가마꾼이 몽둥이로 심하게 얻어 맞았는데 그중 2명은 중태이다. 어떤 아전이 돈을 내려 하지 않자 가마꾼들이 주모 편을 든 모양이다. 나주 목사가 왔다. 어젯밤에 나는 만냥을 빌린 차용증을 썼다. 관아에서 비용을 빌리고 영수증을 발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모양. 편지도 하나 써서 공주로 붙여달라고 하였다. 그때 거기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게 외교부의 편지에 영수증을 요구했다는 것, 그런데 강사는 그걸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 전주 강사 이야기일까? 아마 여기에서는 외교부 편지에 따라 영수증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던 걸까? 나는 또한 여기 나주 목사에게 1,000냥 영수증을 써주었다. 이렇게 써주면 나중에 돈을 어디 받서 어떻게 받나? 카드에 민 챔펜, 민영익이 분명 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적어서 나의 크완, 내관, 내시, 황관에게 전했다. 지금 같은 카톡 문자 메시지. 목사는 구제불능의 바보이다. dem드풀이다. 전혀 감이 없다. 지금 나주 목사를 상당히
낮게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당신 아주 목사 누구였을까? 전혀 감이 없다. 그는 내게 오늘 아침 그가 왔을 때 나는 그에게 내 가마꾼이 소란을 피운 데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집주인, 주막주인을 혼내주겠다고 말한다. 아무도 혼내지 말아 달라고 나는 부탁한다. 떠날 채비를 하는데 두 명이 가마꾼이 용문으로 끌려갔다고 한다. 주모는 목에 나무 형틀이 채워진 채 감옥으로 끌려갔다 하고 가마꾼의 말로는 주모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다. 나는 그녀를 석방시켜 달라는 편지를 목에게 쓰게 한다. 아마 편지 내용을 불러주는 모양. 가마꾼은 주막에서 묵고 있었다 한다. 그들이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왁자지껄 한 무리가 들어와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가마꾼 몇 명이 끼어들어 어떻게 술값도 안 낼 수 있느냐 하고 다투게 되었다. 종호의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몰려 지금 이 가마꾼이 그 포크 여행 일행에 12명이에요. 이게 가마가 3대가 움직이는데 각 가마당 4명씩 해서 12명.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무리죠. 이 사람들하고 그 나주 토착민들하고 아마 그 패싸움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종호의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몰려와 가마꾼을 때리고 온 걸 급기야 주막을 때려 부쉈다는 것이다. 바로 지금 10시 45분 10명의 가마꾼이 주위에 서 있다. 몇 명은 머리가 아프다. 이제 떠나련다. 구름이 낀 날씨에 가볍게 비가 내린다. 나주에서 볼 것 못 볼 것 다 보았다. 10시 53분에 떠나다. 동문에 도착하니 11시 3분. 지금 이것도 관아에서 떠나가지고 동문 도착까지 지금 10분 정도 거리인데 거의 정확하죠. 그 다음에도 보면 아주 정확해요. 동문에 도착하니 11시 3분. 동쪽 언덕 나루터에 이르니 11시 20분. 여기 강이 지금 영산강 지금 현재 동문달이 있는 그쪽에 동진 나루터 하여간 김경 선생이 무슨 나루터 이야기하던데 거기까지 가는 시간도 김경 선생 계산에 거의 정확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강의 수심은 가운데가 얍사 피트이고 유속은 3에서 4노트 노트. 북쪽 방향에서 흘러온다. 아마 우리가 나주 오기 전에 따라 걸었던 강이 지류, 드레인, 배수로. 인공적으로 물길을 낸 것이 아닌가 함바, 참, 거로 속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나그네의 소리인 듯하다. 나루터는 깔끔하다. 밭을 때 저반 시설들이 잘 정비되어 있다. 양쪽 제방 뱅크는 높이가 15피트인데 진흙이다. 양쪽 제방 양쪽에 좋은 들판이 펼쳐져 있다. 길은 평탄하다. 해가 고개를 내밀고 있다. 지금 포크는 나룻배 속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걸까? 현재 진행형 CJ다. 11시 42분에 휴식. 우리가 이곳 언덕진 곳에 오기 바로 전에 길이 우솔길이었다. 대나무 숲이 간간히 보인다. 그리 많지는 않다. 길은 대체로 동쪽으로 나 있다. 위기양양한 표정의 사람들이 길을 걷는다. 돌은 없다. 아직 마을은 보이지 않는다. 11시 46분에 떠나다. 부릉지대를 지나 대체로 동쪽으로 계속 나아간다. 12시 10분에 잠깐 휴식을 취한 뒤 길을 나선다. 좀 내리막길이다. 가다 보니 남평고래 끝자락에 이른다. 남평은 굉장한 매그니피센트 평야이다. 와루 바닥처럼 평평하고 모두 경작되어 있는데 대강 남쪽으로 뻗어 있다. 나의 시선은 15마일 내지 20마일 너머까지 바라본다. 폭은 좋기 4마일. 전 지역이 끊긴 데 하나 없는 논이다. 지금 남평 들어가는데 나주평야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죠, 이 묘사가. 정말 몹시 보기 좋다. 큰 마을이 동쪽에 여럿 있다. 20동네 이상을 나는 세어본다. 고슬고슬하고 양호한 길로 동이 북쪽으로 가로질러 간다. 들판은 배수로가 수놓여 있다. 지면이 올라간 곳에는 작물을 재배하는 땅떼기가 산재해 있다. 12시 41분에 서분간 신호어는 마을에 당도했다. 평야 오른쪽 언덕 곁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인가가 약백가오. 여기에 노거수 그레이트 올드 트리 한 그루, 평야의 특이하다 포크가 서 있다. 어른 들판에 높은 나무 한 그루가 홀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이 특별했던 모양이다. 떨어진 곳에 바위들이 있다. 평야의 물줄기는 좁다.
이곳이 내가 한국에서 여태 보았던 것 중에 가장 훌륭한 평야이다. 가장 큰 평야는 아닐 거지만 말이다. 모르는 게 없다. 호프, 이 너머로는 들판에 내륙 작물이 그득하다. 하나의 아름다운 가든이다. 캐비지, 무가 넘치고 곡밀도 있고 아마도 목면 집산지일터. 평야의 성역에서 마지막 휴식을 취하다. 근방에 제방이 하나 있고 작은 시내가 흐른다. 남평 읍내로 가는 모든 길이 이처럼 멋진 정원 평야이다. 오후 1시 10분경에 우리는 갑자기 장을 만났다. 읍내의 바로 북서쪽이다. 좋은 장이 서고 있었다. 거기 사람이 좋기 6천 명은 된다. 장에 없는 게 없다. 큰 돗자리가 가장 눈에 띄인다. 나는 용케 소동 없이 살금살금 빠져나간다.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니다. 장 속으로 들어가 읍내 쪽으로 향한다. 짐꾼이 길을 헷갈리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가던 길을 되돌린다. 장의 동단을 지난다. 그런 다음 큰 다리를 건너 강을 넘는다. 나주의 동쪽에서 보았던 강으로 넓으면서 얕고 파손되어 있다. 물은 흐르지 않는다. 여기에 1시 20분에 도착하다. 무기도 사람을 멀리 쫓아내는 바보짓을 한다. 나는 그러지 말라고 역정을 낸다. 너무 싫다. 지금 묵은 묵은 그러니까 지금 포크에 그 비서 역할을 하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까지 지금 나주 남평까지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어요.